4대 문명의 발상지. 이제 우리는 그 가나다 스텝 수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수업을 그렇게 전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쓰겠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안을 지금부터 쭉은히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나중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세계 지도죠. 네, 세계의 기후 구분 대개 5구분이 있습니다. 열대, 건조대, 온대, 한대, 산지. 여기 산지. 근데 오늘 여기서는 필요상 산지 기후는 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대, 건조대, 온대, 한대 이 4개의 기후대만을 가지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또 요 열대, 그 다음에 여기가 온대, 그 다음에 여기가 무엇입니까? 온대, 여기가 기후대, 건조대, 여기가 온대, 녹색이 온대, 그 다음에 여기가 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대에 들어가 있네. 그러면 또 여기서 어린이들하고 수업을 한다면은 이 열대, 건조대, 온대, 한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 수업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사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대가 무엇이고 온대가 무엇이고 이런 걸 잘 모르면은요, 이 수업에서 어린이들은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은 뭔 말이겠습니까? 물리적인 공간은 차지하고 있지만은 사고를 할 수 없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맞으면 열대, 건조대, 온대, 한대의 이 기후대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세계의 선진국이나 큰 도시는 어느 기후대에 있는가 하고 문제입니다. 어린이들이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아까 이걸 가지고 생각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의 선진국이나 큰 도시는 어느 기후대에 있는가? 열대, 건조대, 온대, 한대. 그때 어린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발표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계의 큰 도시, 거의 다 온대가 있죠. 온대에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선진국 거의 다 온대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것을 생각하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선진국과 큰 도시는 거의 온대가 있다. 그것은 그곳이 선진국과 큰 도시가 발달함에 필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달함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조건이란 무엇일까? 1분 동안 생각하여 10자 이내로 쓰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오늘의 선진국과 큰 도시는 거의 온대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학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정리를 하는 것이죠. 머릿속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쨌습니까? 이제 어린이들이 여기서 앞으로 문제를 사고함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것이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사람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50%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까 애트킨슨의 말대로 절반 정도는 그 지식이나 정보나 물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머지 절반은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가 발문을 던질 때 언제나 그래야만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보고 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또 그렇다면 요것에서 여기까지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4대 문명의 발상지는 어느 기후대에 있겠느냐 이 말. 아까 우리가 요 공부에서부터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현재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현재 상황의. 자, 그러면 그것으로 미루어서 이렇게 포석이 된 것이죠. 다음 물음을 사고함에 있어서 필요한 포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4대 문명의 발상지가 4군데인데 똑같은 기후대가 있다. 그렇다면 어느 기후대에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겠느냐 하고 여기서 묻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진국과 큰 도시는 거의 온대에 있다. 그것은 그곳이 선진국과 큰 도시가 발달함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조건이란 무엇일까? 1분 동안 생각하여 열자 이내로 쓰자. 이것이.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한 기후대가 있다. 다음 중 어느 기후대에서 발상하였을까? 열대, 건조대, 온대, 한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고하도록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 정보를 앞에서 준 것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한 기후대가 있다. 다음 중 어느 기후대에 있는가? 여기서 모든 어린이들이 참가하고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하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 자료가 무엇이냐? 안경 쓰세요. 말고. 자석이 좀 약하게 들었는데 그럴까요? 그러니까 됐어.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어, 이게 이웃과 더불어 학습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앞으로 좀 더 많이 연구해서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1대1이었었죠. 1대1로 지명은행이가 발표하고 그것이 맞았으면 선생님 보증 설명을 앞으로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웃 교사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학급 교사인 나하고 이웃 교사하고 그 다음에 매체 교사 이 세 사람의 교사가 협력해서 수업한다 말씀을 진즉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전부 무엇입니까? 매체 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이 사고를 좀 더 깊고 넓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매체 교사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시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 우리는 무엇입니까? 부족하네. 그래서 조금 오른쪽으로. 자, 그래서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기라도 더 붙이세요. 이렇게 간절. 한데, 한데, 이거 이렇게 알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사고한다 하는 학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거. 자, 이 경우는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쩌고 이미 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각자는 4대 문명의 발상지는 어느 기후대에 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준다고 말이에요. 이런 매체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각자가 자기 자석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자석을 갖다가 붙인다고 말이죠. 어디 우리 김민주 선생님? 네. 와서 붙여봐봐. 동그란 하나.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어. 네, 오케이. 어디? 또 우리 안교감 선생님마다 다 와서 한번 붙여보세요. 예, 신나게 한번 해봐. 언제? 아마도 언제가 아닐까. 조심하세요. 자신이 없어. 언제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모두가 다 언제라고 됐기 때문에 비교 사고가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 사고가. 또 이럴 때에는 어째서였습니까? 비교 사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위가 등장해야 돼요. 옳지. 순위가 등장했습니다. 이때. 근데 순위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가지고 순위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째 이렇게 야간고? 아이고 자석이 오래 놔둔 게 약해져 본 같네. 야, 순위는 건조대라고 생각한다. 근데 순위가 대단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죠. 건조대라고 하는 것은 사막인데? 1년 내내 무지무지 덥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도 적게 오고 사막이 많고 아주 인간이 살기에는 아주 적절하지 않은 것. 아까 그런 설명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 앞에서
기후대를 설명할 때 그런 것이 다 잘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해야 돼요. 근데 순위는 저기 건조대라고 했단 말이죠. 건조대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인간이 살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곳이다고 하는 것을 현대인들은 다 안다고 말이요. 자, 이래놓고 이제 그럼 어쩌겠습니까? 애들 가운데는 덮어놓고 저건 틀려. 그리고 생각할 어린이도 있겠지만은 늘 순위를 등장시켰을 때에 했던 경험이 있는 어린이들은요, 뭔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순위 생각이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고 말이에요. 순위 생각이. 그렇게 해서 비교 사고가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덮어놓고 순위 생각은 틀리다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순위가 나왔을 때 우리는 상당히 많은 사고를 순위 생각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 순위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순위 생각이 맞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는 어린이들은 맞죠? 순위 생각이 어쩌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고하는 기회를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수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고력 기르는 일입니다. 사고력은 어떻게 길러집니까? 각자가 사고했을 때 사고한 만큼만 사고력은 길러진다 이 말이에요. 사고할 만큼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어떤 애는 절반만 돼도 어떤 애는 한 70%, 어떤 애는 80% 그랬죠. 그런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순위가 등장했을 때의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순위 생각이 올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이 잘못되고 그런 경험이 있는 어린이들은 선생님이 덮어놓고 순위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선생님 면제지 우리들을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엉터리 경우를 순위 생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순위 생각이 맞을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순위 생각이 절반 맞고 절반 틀릴 때도 있었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어린이들이 온대라고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비교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는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순위를 등장시킨다 그 말입니다. 순위 등장의 의의를 잘 아시겠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순위라고 하는 어린이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을 경험했던 어린이들은요. 자, 순위가 건조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하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고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선생님이 순위를 등장시킴으로써 수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에요? 사고력 기르는 것입니다. 사고력은 언제 길어집니까? 각자가 사고했을 때 사고한 만큼 길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사는 부단히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월급 받아먹는다 이런 생각이에요. 항상 그 생각 가졌습니다 말이에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어린이들한테 사고하게 했는고 사고력을 얼마나 길렀는고 이런 관점으로 늘 반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야, 그래서 이제 순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어린이들이 했습니다. 이때 어찌할 수 없으면 순위 생각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기록한다. 그 다음에 이웃 짝꿍하고 둘이 순위 생각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대 하고 얘기해. 부단히 순위 생각을 놓고 얘기해. 나는 순위 생각은 절대 틀리다. 이유가 이것이다. 그러면 저쪽이가 아니 순위 생각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하고 얘기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둘이가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가 좋단 말이에요. 그때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력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상대한테 말하고 저쪽에서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하고 사고력이 길러진다 이런 말입니다. 순위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이들 사고력을 기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내 아이디어입니다. 순위 등장하니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 어디 했고, 요 소신형 전원 동시 발표의 의 메리트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내 생각적이 있다. 내 생각적이 있다. 여태까지는 손든 사람만 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도 부여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 생각 저기 있다 하는 자긍심. 이때까지 비군이라는 어린이들은 자긍심이라고 해서 가치를 못했습니다. 내 생각 저기 있단 말이야. 그리고 수의 생각은 저기 있고 말이야. 그리고 내 생각과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가 저만큼 많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학습의 당사자화, 주체화, 학습의 불참자가 없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전원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절차탁마라 말 알으시죠? 절차탁마라는 것은 각자의 생각을 내놓고 이게 서로 토의하고 토론함으로써 그 조금씩 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일 안 했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고 갈고 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절차탁마라고. 이것이 결국은 이 매체가 어린이들 각자로 하여금 절차탁마하게 하는 아주 좋은 장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어린이들이 참가해서 사고하게 하는 방법이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선 4대 문명의 발상지 아까 봤어야 할 것인데, 그러니까 또 자 이제 여기쯤 되면 어쩌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정답을 이제 얘기해 주었겠죠. 어린이들 마음속에는 도대체 그러면 정답이 뭐냐? 이렇게 수위도 나오고 우리 생각들 다 나오는데 정답이 뭐냐? 네. 자, 정답은 뭡니다. 건조대. 건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아까 수업 전에 말하자면 그 기후대를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을 되어 있습니다. 1년 내내 덥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1년 내내 덥다. 그리고 비가 적게 오고 사박지대고 아주 사람이 살기에는 고약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아까 기후대를 설명할 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온대는 그야말로 사계절이 있고 사람이 살기에 매우, 그래서 오늘날 모든 문명국가 큰 도시가 온대에 있다고 하는 것도 다 한대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다 다 배웠습니다. 건조대, 열대 어떤 것이다 뭐 다 배웠어요. 열대는 더 기후가 뭐 그렇게 고약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들은 그곳을 선택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어떤 필연성이 있다는 것을 뭘 알 수 있냐면 문명의 발상지가 4군데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서로 우리 여기서 삽시다 하고 했을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이요. 4대 문명의 여기요. 4대 문명의 발상지 서로 연락했을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뭐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이것이 선택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수업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것이 우리들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 지식입니다. 언제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인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이 부정당했을 때 그때 사고하게 되어 있다 이 말.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을 부정해버리는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인간은 사고하게 되어 있다 이 말. 근데 바로 이 수업이 여기에서 지금까지 이 과정을 밟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이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교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의 학습을 어린이들이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다시 말하면 그것을 사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교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할 일,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야말로 이 수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교육적인 것입니다. 아주 체계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기들이 선생님 나 그거 배우기 싫어요. 근다고 해서 안 가르치고, 나 그거 배우고 싶어요 한다고 가르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애기들과 전혀 상관없이 그야말로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육과정에서, 그 교과서에 의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그 어떤 것도 어린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어린이들을 그대로 놔둔 채 수업을 하면 그게 수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A군 중심의 수업이 되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이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과 모순되는, 그것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사실을 애들한테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조대 사람이 살기가 아주 고약한 곳인데 어찌해서 그것이 선택돼서,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네 군데 사람들이 연락했을 일도 없는데 말이요. 이것은 뭔가 필연성이 있다 이것이요. 여기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이 있다. 지금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다음에는 이제 어린이들 하여금 사고하도록 해야 쓰겠죠? 이제는. 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떤 경우에 사고하느냐? 이런 경우에 사고한다. 또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 제시의 최적 시점, 그때 학습 문제를 제시한 제일로 좋은 때다 그 말입니다. 학습 문제. 학습 문제 제시의 최적 시기는 가장 알맞은 시점은 언제냐? 어린이들 머릿속에 캐셔막과 느낌표가 가득 찼을 때. 이걸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만드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럽니까? 수업 기술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중앙국민학교 교장, 그 아무개 어떤 사람처럼. 근데 광주 시내 교장들은요,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우리 시교육청에 있는 이 높은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 시내에 있는 교장들의 머릿속에는요, 조금 우리와 생각이 다른 거죠. 수업의 기술이라면서 부정해버려요. 그 사람이 먼저 얘기했지. 당신은 교사들을 말이요, 택시 기사와 같이 보고 있냐. 택시 기사는 무엇입니까? 차 운전하는 거 조그마한 기술 갖고 벌어먹고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사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말한 대로 그 조그마한 기술을 갖고 벌어먹고 사는 택시 기사와 같이 당신을 보느냐 그 말입니다. 나한테. 참 기가 막혀요. 그런 사람이 교장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째서 교육청은 그런 사람을 만드냐 그 말이에요. 한심스럽게 짝이 없죠. 몰라도 어지간히 몰라야지.
정말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도 다 그럴 거예요. 지금도 거의 다 그럴 겁니다. 말은 않지만은 다 그럴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아까 얘기했죠. 요 학습 문제 제시의 최적 시기. 자, 이제 여기서 무엇을 제시합니까? 학습 문제. 가 수준의 학습 문제를 제시한다. 뭐입니까? 고대 원시인들은 건조대를 선택하여 살았는데 그곳이 고대 원시인들이 살아감에 있어 절대로 필요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건조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이란 무엇일까? 시간은 3분가입니다. 생각한 바를 10자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해서 건조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다. 당시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왜 온대에 집중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온대가 살아가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도 바로 그 건조대야말로 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알맞은 것이었다. 물론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1년 내내 덥고 사막이 많고 비가 적게 내리고 등등 불리한 점은 있지만은 그런 불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고장이 없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선택해서 살겠다. 자, 그것을 3분간 시간을 줄 테니 생각해서 10자 이내로 써라. 그러니까 3분 동안 생각할 때는 많은 것을 많은 걸 기록합니다. 나중에 발표하기 위해서 정리할 때는 10자 이내로 써라. 이렇게 해서 요약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제일 수준이 높은 문제입니다. 고대 원시인들은 건조대를 선택하여 살았는데 그곳이 고대 원시인들이 살아감에 있어 절대로 필요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건조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이란 무엇이냐? 자, 선생님 지금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조건이란 무엇이었을까? 수업 과정에 지금 현재까지의 뜻을 잘 아시겠습니까? 네. 김민주 선생님 아시겠어? 혹시 뭐 의문난 점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 이제 3분 동안 생각해서 10자 이내로 써라겠는데 아까 선생님 요거 드렸죠? 요거 또 드리고 보조마카도 드렸으니까 생각한 바를 여기다 쓰십시오. 석장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점점 생각이 변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그때마다 변해간 생각을 다른 장에다 써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 글자 수가 적어서 크게 쓰십시오. 자, 우리 하라고. 역시 자력이 굉장히 약해져 버렸어. 어린아들 경과 처음에는 일하는 일인데 한데 건조대 무엇입니까? 아까 썼던 거예요, 그건. 그것은 각자가 나와서 붙일 거. 사모듬 그러니까 우리 안자가사는 일모듬
여기서 1모듬, 2모듬, 3모듬, 4모듬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예. 다 쓰셨습니까? 네. 썼으면은 자 우리 전화에 못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2모듬부터 2모듬 나와서 붙이세요. 아니, 그거 1모듬, 그건 4모듬. 나오지 말. 아직은 나오지 말. 이렇게 해서 1모듬 사람들이 나와서 다 붙입니다. 여기는 모듬, 여기는 각 모듬에 있는 1번, 2번, 3번 어린이들. 그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은 2모듬이 2모듬 나와서 다 붙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3모듬 나와서 붙이세요. 이게 3모듬이 지금 여러 사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학급에서는 이제 그 애들이 나와서 쭉 붙인다고 말이에요. 네, 됐습니다. 그 밑에 요거 자석으로 붙여, 자석. 네. 시간 들지 않아서. 네. 지금은 1모듬에 1번이 나와서 붙였으니까 이번에는 가만있어. 이것이 했었어 선생님? 요거? 아니요, 민주 선생님. 네, 저요. 그다음에 2번이 나와서 2번들이 나와서 여기다 붙이는 거야. 2번들이 나와서 여기는 1번들이 나와서 싹 붙이고 다음에 이 붙인 것을 보고 그냥 3번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붙인 것을 보고 비교. 그러니까 2번 어린이가 나오기 전에 1번 어린이들이 나와서 다 이렇게 각 모둠에 1번들이 붙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전부가 다 뭐돼? 비교사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어찌해서 저 친구는 큰 강이라고 썼을까? 나는 큰 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큰 강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대차, 강.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강이 필요하다. 하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이야. 또는 자기 생각을 보완할 수가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1번 어린이가 나와서 붙였다고 해서 바로 2번이 나와 붙여 4번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1번이 나와서 각 모둠에 이 모둠은 각 모둠에 다 비교사고를 한다. 비교사고니. 그래서 1번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는 2번이 나왔습니다. 아까 2번 여기라고 했는가? 네. 네. 여기 붙였단 말이에요. 자, 2번도 그렇게 비교사고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 3번 나와서 붙이세요. 쉽지 않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큰 강이 있다. 대체 강이 있어서 그렇구나. 더우니까 강에 가서 목욕도 하고. 그러니까 그 더위를 극복하고. 따라서 거기는 먹을 것이 많을 것이라든지 뭔가 있을 거다 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랬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말을 썼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비교사고. 나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들이 쓰는 것을 보니까 다른 말을 써놨단 말이에요. 아하, 이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생각을 사고 온단 말이죠.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 기르는 것이고 사고력은 각자가 사고했을 때만 길러지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부단히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것이요.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는 이랬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달리 생각했단 말이죠. 대체 뭐 생각한다. 아하, 그렇구나 하고 제 생각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바꿔보면 그때 쓴다고 말이에요. 나는 여기다 갖다 붙였지만은 이 친구의 생각을 보니까 아하, 이것이 맞다 하면은 이따
요거 떼뿔고 갈아붙이기 위해서 새로 하나 쓴다고 말이에요. 어째서 석장 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그 석장 드리는 것이요. 그만큼 사고가 발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2번이니까 3번 나와서 3번. 저다 붙이지.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나와서 붙였으면 됐습니다. 다음에는 4번. 자녀는 4번이요. 이거 안 하니. 이렇게 해서 이제 4번까지 다 비교 사고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이 바꿔진 사람, 생각이 바꿔져서 고쳐서 놓은 사람 와서 고치고 바꾸면 되죠. 자네가 고쳐섰다고 생각하고 아까 여기 했었나? 네. 그러면 와서 이렇게 붙인다고 말. 바꿔. 붙이면은 또 어찌 보세요? 아 이게 철조가 이렇게 바꿔 붙인다 말이요. 그래서 또 이걸 보고 최저 기온이 높다. 최저 기온이 높다. 최저 기온이 그 이상 안 내려간다 그 말이지. 아 최초 그 뜻이 있네 하고 생각한다 그 말이야. 어떤 얘기는 아 저거는 틀려. 이유는 이러고 이러므로 그런다 하고 이러고 사고했다고 말이야.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이요. 사고력은 각자가 사고했을 때만 길러지는 능력이다 그 말이야.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수업은 부단히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사고력 기르는 것이고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교사가 할 일이다 그 말이야. 그것이 교사의 능력이요. 야,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려. 요거 그렇게 해서 이러고 보면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뭔가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맨 밑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단 말이죠. 저 여기서부터 짙기로 말하면은 점점 짙어져. 점점 짙어져. 무엇이 짙어져? 응? 변형적 향상. 내가 조금 잘 안 들리니까 크게. 변형적 향상. 향상. 네. 다 같이. 어? 다 같이 올라가요. 다 같이 올라가. 다 같이 올라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죠? 네. 다 같이 올라간다. 무엇이? 생각이. 사고리 다 같이 올라간다.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과하고 이 과정이 바로 그것을 얘기한다고 말이야. 우리가 언제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과하고 전원이 성취하는 수 언제 해봤습니까? 이 방법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무엇인가가 짙어집니다. 무엇이 짙어집니까? 점점 색깔로 말하면 점점 짙어져. 점점 짙어져. 무엇이 짙어집니까? 사고의 내용. 사고의 내용이 그만큼 충실해진다 그런 말. 쉬운 말로 말하면 답에 가까워진다 그런 말. 경우에 따라서는 4번은 나중에 가서 보면은 전원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답이 되어볼 수가 있다. 옳은 생각이 되어볼 수가 있다 이 말. 왜 그럴까? 그동안에 부단히 사고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매체라고 한다고 말이야. 이 매체가 없었으면 그렇게 사고할 수가 있었을까요? 각자가 그렇게 밀도 높은 사고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매체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그 말이야. 수업의 최종 목표가 사고력을 기르는 경우에는 그렇다 그 말이야. 만약에 수업의 최종 목표가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은 자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오늘 충분히 사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쯤 되면은 이제 많은 토론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요, 실제 수업, 어린이들과의 수업에서 보면은 물파. 여기도 큰 강이라고 저 물 아닙니까? 물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파. 먹을 거. 사람이란 먹을 거 있어야 되니까 아마 그가 가장 원시인들이 먹을 것 구하기가 가장 쉬웠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약간 덥더라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어떤 기온. 그것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지만 더워서는 안 되는데 덜 덥다 또는 춥지 않다. 그런 조건으로 기후 때문에 선택됐을지 모른다. 대개 물파, 그 다음에 먹을 것파, 그 다음에 기온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실제 수업을 해보면요. 그렇게 해서 토론이 벌어집니다. 물, 먹을 것, 기온. 그래서 여기서 애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물파입니다. 물파. 그래서 요걸 수업해 보면요, 어린이들이 물파. 대뜸 물파가 지도로 갖고 나옵니다. 우선 내가 정리해 본 것이지만 어린이들은 그 세계 지도를 갖고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물 때문이라면은 다 강이 있단 말이에요. 다 강이 있어. 큰 강이 있어. 물 때문이라면은 여기 있는 강보다도 더 큰 강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 있는 강보다 더 큰 강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큰 강인데 이런 데서는 왜 안 살고 하필이면 여기를 선택했을까? 그럼 물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물 때문이라면은 틀림없이 여기 사람들은 여기를 선택해서 하는지 모르고 여기 사람은 여기를 선택해서 하는지 모른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네 군데 사람이 서로 약속도 안 했을 것이니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물 때문이 아니다. 완전히 물파가 여기서 손들어 버립니다. 대차 그러겠다 하면서 이들은 어쩌겠습니까? 결국은 먹을 것 또는 무엇이겠습니까? 기온 때문이다. 먹을 것 때문이다. 이게 두 가지가 서로 싸우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까는 가 수준의 나 수준 4대 문명의 발상지가 건조대에 이었던 것은 그곳이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중에서 찾으시오. 보고 어떻습니까? 가 수준보다도 언어는 쉽죠? 당시 사람들이 그곳을 선택한 것은 넓은 땅, 사막, 몹시 더운 날씨, 강물, 동물, 먹을 것이 풍부하다. 그리고 나 수준의 문제가 이렇게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는 나 수준의 문제입니다. 어린이 사고합니다. 야 선생님들 무엇이겠어요? 뭐 때문에 거기 선택됐겠습니까? 김민주 선생? 네. 어떤 것이겠어요? 어려워졌어 이제. 더운 날씨. 자,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죠? 사고하지 않을 수 없게. 사고하지 않을 수 없게. 그러면서도 사고를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고를 쉽게 했을 정도로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것이 들똥말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인간은 도전한다 이 말이에요. 물도 있어야 되는데. 해답을 낼 수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고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쉬운 것도 아니고 50%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졌을 때 인간은 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 수준이 그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선택형으로서 집중적으로 사고하게 된다. 이제 이럴 때에 여기 나와 있는 나 수준 얘기들이 가 수준 얘기를 저기서 하고 있고 나 수준 얘기를 나와 있죠. 아, 이제 알겠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남아있을 수도 있다 말이죠. 다음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부 들어가고 일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애기들한테는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다 수준. 무엇이겠습니까? 사막이 아니네. 아, 이제 사막이 알았다. 아니네. 애기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더운 날씨, 온도.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옷을 안 입었어요.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사람들이 살아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더운 거. 1년 내내 더워야 되죠. 네. 온 데는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거벗은 사람이 살기 어렵습니다. 온 데는 눈이 오는 때도 있어요. 한데는 말할 것도 없고 열대는 어쩝니까? 건조대보다도 더 더워. 뜨거워. 그런데 건조대는 살기 어려울 정도로 덥지만은 열대는 너무 덥고 건조대는 겨울이 있고 역시 열대보다도 조금 덜 더운 그러면서도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 기온이 높은 것이 탈이지만은 다른 조건은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선택되었다. 근데 다 수준은 이것을 보면은요 사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사람들이 그때 살기 알맞은 곳이 어디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학습이 이제 끝나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끝난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수속 정리. 형성평가를 하죠. 형성평가. 이랬어. 형성평가해서 아까 같이 늘 열등의식만 가지고 수업을 끝냈던 애기들이 만점 맞은 기쁨을 만끽하도록 필요하십니다. 자, 이런 문제를 냅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가 건조대였던 것은 어떤 일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고.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대답 못하는 애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모든 애들이 100점 맞은다 이 말이에요. 만점 맞는. 그래서 이때까지 만점 맞아본 일이 없는 애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철수도 나도 똑같이 만점이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놈들은 오랜만에 만점 맞았으니까 집에 가까이 갈 때 그 담양 어떤 애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집에 오기 전에 저기서 엄마 그러고 막 악을 쓰고 오길래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을 해갖고 문을 잇고 나가봤다 이 말. 엄마를 다 보듬면서 오늘 내가 100점 맞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랬다고 담양 선생님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것이 얼마나 기뻤더니 어머니가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서 내가 다시 선생님한테 전화합니다. 그게 적어도 비군 어린이들한테는 만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큰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맞고자 했던 점수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학습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는 형성평가를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한자로 몇 자로 써낼 수 있는 형성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군이 여태까지 비군의 서러움을 안고 살았던 애기들이 말이죠. 만점 맞은 기쁨을 느끼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수업 해설 뭘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었었죠. 우리에게 우리 어린이들은 적어도 이 시간에 학습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어린이는 가수준, 어떤 어린이는 나수준, 어떤 어린이는 다수준 이렇게 개인차가 있다고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적당한 정도 가르쳐 주면은 사고해서 사고해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쨌습니까? 완전히 가수준에 한해서만 학습하는 기쁨을 느끼더라고 이놈들은 전부 다 열등감만 날마다 쌓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생 열등감, 열등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예, 또, 자, 가나다 수업의 지적 장애가 없는 어린이들을 전원이 참가하고 전원이 사고하고 전원이 성취하는 지금까지는 많은 어린이들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단순한 출석만 하고 있었다. 출석. 교실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제적수를 맞춰주는데 그가 하는 일이 제적수 맞춰주는 일이야. 내가 있음으로 해서 한 학급이 되었다 하는 거니. 나는 그 구실을 했을 내가 없더라면 한 학급이 안 될 뻔했는데 그 구실밖에 더 했냐고 말이야. 무엇을 했냐고 말이야. 제적수 관리하는데 나는 그 역할만 했다 보냐. 이때까지는 비군들이 한 번도 참가하고 사고하고 성취한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다. 응능 응요 수업, 다시 말하면 가나다 스텝 수업을 통해서 그런 어린이들을 그야말로 열등감의 의식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네. 가나다 수업의 가나다 스텝 수업의 어린이 각자가 각자의 수준에 꼭 맞는 문제를 선택하여 해결 사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난도의 가나다의 3수준의 차가 있는 문제를 제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적 장애가 없는 보통의 어린이들 전원이 각자의 능력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 사고함으로써 사고력의 성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기쁨을 만끽하도록 한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모의 수업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